이번 주제는 반개와 조국, 반개 버저스 조국, 반개 대 조국. 뭐냐면 조국 장관 출마설이 나오니까 조응천만 아주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막.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응천은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 검사 출신 조응천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대선에 졌는데 왜 졌는데 접으시라. 난 저 헤드라인만 보고요.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한참 찾아봤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내용인즉 조국 때문에 윤석열이 컸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가 없는데 윤석열한테 정권 뺏긴 것이 조국 때문이래. 논리적으로 맞아? 조응천은 저런 사람들이 민주당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오히려 난 정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거든. 조국 등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정권 뺏긴 요인도 됐다고 보는 거예요. 조국을 못 지키고 윤석열을 키워줬다는 것은 맥락적으로 뭐 받아들인 사람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국 장관을 못 지키면서 계속해서 물러났던 측면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조국 때문에 윤석열이 커서 대선 주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대선을 뺏겼으니까 접어라.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오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를 못 지킨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실 대선에서 밀린 게 아닌가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고, 네. 왜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 윤석열에 대해서 징계 내리고 할 때 민주당 어느 누가 추미애 장관한테 힘 실어줬습니까? 2020년 총선 직전에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입니다. 저게 조국 대전과 코로나 대전 격돌 여야 프레임 전쟁. 민주당이 180던 얻었던 직전에 보수 언론 및 저런 식으로 선동했던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2020년도에 총선이 있을 때 다들 조국 총선이다, 조국 대전이다라고 그때도 했었습니다. 근데 조응천 의원 재선에 성공했죠. 그 당시에 조국 대전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조국에 대해서 정말 그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던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콕 집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조국에 대해서 이슈가 됐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와중에 보시는 것처럼 180석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성공 이룬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제 와서 계속 조국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저게 조응천의 조국에 대한 열등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조응천은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 하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박관천 정윤회 게이트라는 게 있을 때 박관천 경정하고 조응천하고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옷 벗고 나와가지고 횟집 하던 거를 문 대통령이 삼고초려해서 뭐 영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를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갑자기 민정수석이 서울대 교수가 되는 바람에 뭔가 엄청 열등감 느낀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조국을 까왔어요. 사실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저런 선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조국 이슈가 서슬퍼렇게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민주당이 절대적 압승을 했을 때는 이걸로 최소한 민주당 정치인들 입에서는 조국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지금에 와서. 그러면요. 어떤 일부 사람들 이야기처럼 조국은 다음 총선에 나와라. 이번 말고. 다음 총선에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도 출마 못합니다. 힘들죠. 아, 네. 이렇게 계속 밀리면. 그런데 조응천이 2018년 12월 2일 날 썼던 당시 조국 민정수석한테 썼던 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조응천이요. 한번 보세요. 당시에도 조국 민정수석한테 네. 이랬죠.
민정수석에게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요 며칠 민정수석실 산하 여러 비서실에 대한 연이은 보도를 접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덜어드리는 게 비서대행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번 일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훨씬 적절한 경우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2021년 5월 31일 조응천 조국 해고록 비판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 당혹스럽다. 이게 뭐야? 맨날 모든 것의 원인은 조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이 그 2018년에 썼던 방금 읽었던 페북 같은 경우에도 이때도 민정수석의 사표를 내라, 사의를 해라라고 압박을 했었는데 이 이후에 청와대가 바로 발표를 하기를 이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그 특별감찰반 청와대 특별감찰에 대한 이슈였었는데 청와대는 조국 이 특별감찰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사퇴 같은 이야기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 직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 조국 장관 책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시장 내주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책임을 계속 조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김현정 방송 나가서 하는 말들 한번 보세요. 뭐 하나 봤어요. 이재명 조국의 강을 건너야 중도 마음을 얻는다. 이 양반아 중도는 없다니까. 민주당이 똘똘 뭉치면 중도는 따라오게 돼 있다. 조국 출마? 제발 말려줘. 대선 왜 졌는데. 대선 진 것도 조국 탓. 윤석열 탄핵? 입에 담지도 말라. 이재명 연말 퇴진? 침몰 직전일 텐데. 그러니까 연말 퇴진이 아니라 지금 침몰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검사 본능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거 민주당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워딩을 할 거를 알고 CBS에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조응천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응천의 이런 워딩을 끌어냅니다. 오늘 방송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회자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 뉴스쇼에 이름을 걸고 하는 분인데 아니 혁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비대위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워딩을 계속 끌어낸다거나 아니면은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가 아니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몇 번씩 합니다. 여기에서 조응천한테 어떤 워딩을 끌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조응천은 오늘 딱 지금 조국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이 인터뷰의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헤드라인으로 딱 걸어가지고 조국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만큼 우리 조국 장관님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문제는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거 말고 저런 자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민주당 내에서 조국 출마 반대한다는 사람의 메시지만 생겨요. 그러니까 조응천 빌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저게 그냥 같은 조씨끼리 정말 너무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렸을 때 우리 국기는 저런 대통령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굳이 이 사람을 입에 담아주기보다는 저는 그 이야기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방송을 보시는 분한테 조응천만 보고 열내지 말고 그만큼 우리 장관님이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상징성을 이미 가져버렸어요. 예.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 상징성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한 사람한테 모여있는데 그 사람이 피하면 안 되죠.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예. 지금 자막을 잘못 나가고 있어요. 검찰 출신 조응천의 조국에 대한 상습적 열등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수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SNS에 올라온 글이 이거예요. 나는 조국이 조응천 지역구로 꼭 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권력은 얻었을지 몰라도 제가 다음 총선한테 이런 게 있다고 봐요. 그저 검찰 출신이고 뭐고 사회적으로 뭐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민주당에 갖다 놓으면 어려울 때는 꼭 뛰어내려서 지 살 길만 찾아갑니다. 민주당에 뭔가 민주당 역사도 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뇌피셜이 뇌피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홍천은 윤석열만큼 안 무식할 것 같으세요? 뭐 중도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 중도 타령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대선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 대선 투표율 기억하십니까? 77%. 지난 민주당이 180석 어떤 투표율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66%예요. 12% 차이가 납니다. 총선은 다른 게 없어요. 요즘도 계속 중도 타령을 하는데 민주당 지지층만 뭉치면 돼요. 맞아요. 신경 꺼도 돼. 왜 대가리 속에 자꾸 중도만 이야기하냐고. 그저 전화 면접에 중도가 조국 장관 출마를 한 해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신경 꺼도 돼요. 넘어가시고요. 대충 민주당에서 이제 언론에 좀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저 전재수 의원처럼 저런 얘기예요.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자기 배지 달려고 출마하는 사람은 아니다. 저 말 반은 맞고 반은 들렸어요. 배지 달려고 출마하는 건 아닐 텐데 출마를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마지막 보루는 새날 같은 방송이에요.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유죄를 받은 부인이 감옥을 살고 있는 뭐 조민 씨가 어쩌고 하는 그런 리드 멘트를 달고 조국 총선 출마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 물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조국에 대한 비호감이 그렇죠. 있어서 네. 출마 못하게 할 거고 민주당 지지층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돼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빼고 나서 중도는요. 전체 1000명 중에 숫자 얼마 안 된다고요. 많아봐야 100명, 200명이란 말. 그거는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중도는 뭘 해도 중도라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뭘 해도. 그리고 사실 그래요. 이렇게 재판 중인 사람 이 자중을 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경우는 전혀 반대로 생각합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재판이라는 장이 공정한 판단의 장이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의 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우리 사회 권력의 움직임이 어떻게 한 개인을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그랬어요. 힘없고 나약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짓밟혀왔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사회를 바꾸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이 지금 이런 시대 상황에서 침묵을 하는 거는 시대와 지금 현재의 시대가 주는 숙제를 게을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원컨 원치 않건 간에 지금 시대에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분명히 저는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조국 장관에 대한 출마를 푸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층들이 조국 장관의 출마를 미리 막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불러야죠. 본인이 선택하게끔 좋은 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오늘 나온 그러니까 5월 달에 나왔던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대충 비슷하게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조국 출마 72.9% 찬성한다고 오늘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 표로 한번 볼까요? 표로? 지금 저렇게 나왔는데요. 저거 자세히 보시려면 다음 장을 보시면 돼요. 조국 출마에 대한 이슈예요, 저게. 더불어민주당 72.9%가 지지자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중도는 47.1%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 숫자 대충 300명 조금 넘죠. 저거는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고요. 조국이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감옥 살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재판받고 있는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똑같이 적용되면 이재명 대표도 못 나오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네. 거고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국 나와라 안 나와라가 아니라 조국은 역대급으로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검사에 의해서 정치보복 당한 사람이야. 그럼요. 재판의 내용 들어가 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국의 억울함을 총선을 통해서라도 명예회복을 하자라고 우리가 텃밭만 만들어주면 돼요. 선택은 본인이 몫이겠지만 나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홍천 같은 사람들 중도 타령하고 그러는데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화면접이나 자동응답 이야기도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드려왔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리 투표할 때마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율이 낮아? 내가 알고 있는 커피숍 사장은 투표를 안 했대. 그럼 우리 손가락질 하잖아.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전화 면접 같은 여론조사도 그런 사람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꾹이 답을 해.
상담원이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주제는 조국이나 정경심 교수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중도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조국 출마 반대지? 정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조나땡이래. 조국 나오면 땡큐라고? 정치학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로 조국 나오면 땡큐면 언론이 이런 기사 자체를 안 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위한답시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위한다면 조국 장관이 나올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본인이 택하게 만들면 돼요. 나오기도 전에. 아니 제일 황당했던 주장한 거 아니에요. 학자로 남으시면 좋겠다. 파면당해서 지금. 아니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나 하는 말이지만 지금 검사들 누가 가르쳤어요? 책임지세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판검사들 누가 가르쳤습니까? 지금 중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김종민이나 조홍천이 나와서 중도 이야기를 하고 송갑석이 당원보다 국민을 위해야 된다고 말을 할까요? 이재명이 70.77%로 당대표가 되고 조국을 원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73%이기 때문에 중도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명예 회복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검찰 개혁이나 검찰 해체를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들이 누굽니까? 조국하고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을 위해서도 조국과 같이 나와서 싸워주는 게 중요하고 조국 장관도 이재명 똑같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그래서 더 시너지를 내려면은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지금까지 당해왔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하는 거를 보면은 보는 바와 같이 저렇게 엉망으로 수사하고 엉망으로 사람을 만들어 왔다. 공격해 왔다라는 거를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해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 분을 대표적으로 그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서 위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율이 일단 높아져야 되거든요. 박근혜 때요. 박근혜 탄핵 전에 있었던 총선 투표율 58%.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 얻을 때 투표율 66.2%.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요. 딱 보이잖아요. 58%일 때는 한석 앞섰어. 그런데 민주당이 180석 얻었을 때는 투표율이 66%였다고.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찍었던 그 사람들만 투표장에 나오면 압승이에요. 그냥 압승. 우린 지금 분위기 좋아요.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 후회하는 사람이 많거든. 아주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봅시다. 윤석열 득표율이 48%잖아요.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갤럽 기준 얼마 나옵니까? 35%도 나오잖아요. 그럼 13%가 지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거의 30% 이상의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 투표장에 안 나온다고요. 조국 이슈가 아니라도. 사람 심리가 이런 게 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찍었지만 이제 포기를 했어요. 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윤석열한테는 무능, 뭐 폭정, 외교, 오염수 막 말도 안 되는 게 걸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투표장에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이슈를 어떤 선거가 원이슈가 있었나요? 무능, 폭정, 후쿠시마 오염수, 조국 정치보복 다 섞어서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조국을 원천 봉쇄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 이익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병우 나온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치는 거 보셨어요? 똑같이 정말로 똑같지 않죠. 정말 똑같은 사람이라고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프레임 속에서는 우병우와 조국을 비교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우병우 출마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이야기 거의 안 해요.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나올 뿐이지. 누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자중해야 돼. 아니 윤석열 자기 재판하고 있었어요. 이게 있잖아. 대통령 될 때. 그 조국 장관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국을 심판하러 가자고 투표장에 나올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을까요? 윤석열 이 개새끼 심판하자고 투표장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봐도 그거는 비디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봐야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잃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층이 결집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근데 지지층은 어떻게 결집하느냐?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할디결 짚어는 저 거예요. 이슈가 있어요. 어. 결집을 하죠.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질이 멸렬해 수박들 반개들은 막 활개를 쳐. 그러면 투표장에 안 나오죠. 현실은 그렇다.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ABC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그냥 뇌피셜로 누군가 선동을 해요. 난 제일 짜증나는 선동이 뭐냐면은 조국 나오면 나중에 이재명 라이벌 된다. 아휴. 이 말에 정말 막이 돌아버리겠어. 그- 아니 이야기는- 라이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좀 진짜 좀 많이 모자란 생각입니다. 두 분이 아니, 같이 해야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그런 특히 것도, 그쵸. 그 우리 그 애청자들 중에서 그 되게 오래되신 분들인데 강성 지지층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고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구 하나를 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배제하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요 정치는요 이재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조국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재명 혼자 뛰는 것보다 조국이랑 같이 뛰면 좋은 당연하죠. 거고요. 힘이 그만큼 더 예를 들어서 실리는 조국 장관이 수도권이나 이런 뭐 영남 같은 데 나오고 당선돼서 올라오잖아요. 저쪽 더 이상 조국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조국 이슈, 조국의 강, 그걸 민주당 국회의원이 입으로 씹으리는 것 자체가 역적행위에 가까운데 얘는 그것도 몰라. 판결 그렇게 나왔으니까 유죄라는. 이번에 조국 파면된 이유 아십니까? 조국 장관 서울대 파면된 이유가요. 수년 전에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을 해서 받은 600만 원 장학금을 청탁금지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파면시킨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당시에 그치. 조국이 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50억 무죄, 600만 원 유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국의 시간? 영화? 그때가 그대가 조국 영화 순위 조작됐다고 지금 이게 또 방방 뜨기 시작했어. 문재인, 그러니까 저 조국 장관은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페이스북에 딱 올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만난 이후에. 이게 사실 저것도 완전 계획, 완전 조작이거든요. 순위 조작이 아니라 얘네들 사건 조작이라고. 그렇죠. 이슈를 만들려고 저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저러려고 경찰국 그러니까 만들고 한 결국은 거잖아요. 그거예요. 얘네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조국의 강을 우리가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의 그거지. 강을 못 건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전선을 거기에 형성을 안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심판,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고 정치의 상징이 되는 게 가장 두려워요. 조국이라는 사람을 어떤 정치적 상징 대 상징의 대결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전선에 나오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네. 거죠. 너는 안 돼. 너는 가만히 있어. 온갖 걸 다 까기 시작합니다. 뭔 영화표 아니 이거 조작해서 뭐 한다고 이거 왜 조작해 도대체 누가? 그래가지고 한 1,000만 모았다면 모를까.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하잖아요. 이 그렇죠. 영화를 만들려고. 네. 그러니까 한 5,000% 이렇게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막 후원을 해요. 영화 비용보다 내가 영화를 보는데 들어가는 돈은 10,000원이면 내가 거기다가 5만 원, 10만 원씩 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전산상에 이런 경우. 어떤 상영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 모았잖아요. 이 사람들 이미 표를 산 사람들이냐 크라우드 펀딩으로. 그럼 한꺼번에 입력을 해요. 그렇죠. 한꺼번에 입력을 하면 1천 원의 매진이 뜨는 거예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또 이 영화는 극장에서만 한 게 아니야. 강당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곳에 단체 관람하겠다고 하면 다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미 그게 다 예약돼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걸 가져와서 조국 나중에 결말은 애들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대가 조국 영화, 예. 그대가 조국 영화, 그리고 문재인입니다 영화 같은 게 몇십만 들어왔다. 이거 조작이다라고 흠집내 이건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걸 원하는 거고 얘네들이 모르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알면서 그러니까 더 나쁜 거예요. 네. 사악한 거예요 이거는. 그 더군다나 지금 이 영화 만든 정상진 대표는 블랙리스트 피해자기도 피해자이기도 하죠. 한 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가 어. 남영동하고 자백 그리고 이번 이제 그대가 조국이 추가가 된 건데 이분이 지금 그 감독 지금 촬영 중인데 페북에다가 해명을 썼더라고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자세하게 썼고 그거는 푸나님이 설명하신 대로 크라우드 펀딩 때 이때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달성률이 5,221%예요. 그가 초과돼서 달성이 네. 된 거죠. 보통 이런 영화 같은 거 200% 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6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씩 산 겁니다. 지금은 이 크라우드 펀딩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건데 1,000원, 10,000원부터 시작해서 3만 원, 5만 원, 그리고 10만 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시사회 초청 2장, 뭐 DVD 1장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받고 이걸로 영화표도 예매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 뭐 다스베이다 같은 데서 보면은 영화관에 못 가시는 분들은 그렇죠. 영혼이라도 카드가 보내세요. 영혼 카드 보낸 사람도 많다 이거야. 근데 그게 다 불법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로지 그 흠결을 만든 거죠.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요. 적이 어디를 방어하려는지를 보면 어디가 중요한지는 눈치를 채야지. 뭘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를 직결하는 걸 보면 우리가 공격할 타겟을 잡아야지. 그렇게 그리고- 머리가 안 돌아가? 그리고 저런 식으로 5천 몇 % 나오게끔 만드는 여론은 뭐냐면 윤석열이가 조국을 완전히 도륙해버렸다고에 대한 그렇죠. 분노거든요. 맞아요. 분노죠. 저 여론은 그대로 사람들이 저 영화 보고 끝났습니까? 마음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은 민주당 지지층들 70% 이상이 저는요. 조국 장관이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 지지율은 훨씬 높아갈 거예요. 출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조국이 민주당 선거를 망쳐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고생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출마하겠다고 하면 저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대도 더 올라가겠죠. 근데 조국 장관이 당한 억울함은 우리가 나서서로 설명하면 돼요. 주위에다가. 이런 걸로 감옥 살고 있고 이런 걸로 파면당했다. 근데 윤석열이 실정은 현재 진행형이야. 그렇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한번 부딪히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죠. 근데 의리가 없어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갈라치기예요. 이재명과 문재인, 이재명과 조국. 어떻게든지 진짜 한 표로 더 긁어모으려면 문재인 대통령 흠집만 잡지 말고 잘했던 거. 우리 방송으로 지금도 윤석열 비판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를 갖고 오잖아요. 잘했던 거. 우리가요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을 하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잘못한 정권을 지지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작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그대가 이재명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똑같이 이 정권 검찰 해체하지 못하면요. 이런 짓 또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총선 때 불리하냐 안 불리하냐는 평론가처럼 대하면 안 돼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조국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복을 당했다. 가족이 도륙당해서 그 정부 공부자라 했던 딸이 지금 의사도 못하고 있고 지금 중졸로 남게 생겼다 같은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싸워나가야 의리가 있는 거지. 이번 선거 때 출마를 못하면 다음 선거 더 출마 못한다니까요. 그때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야. 조국 너무 선거 진다고. 나는 그 부분에서 이야기 한번 하고 싶었고요. 자, 여기까지.